항명을 하더라도 그거는 죄가 안 된다 이거야. 오히려 칭찬을 받는 일이야. 사령관이 지시를 해. 그럼 그 밑에 예하 장교가 들어보니까 이게 불법 계엄인지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항명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갖고 군의 기강이 유지가 되겠습니다. 이재명이요, 여러분, 제명이가요,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진짜 여쭤보고 싶은데, 여러분은 주 4일제 근무 도입 환영하세요? 제가 왜 이거 여쭤보냐면요. 독일은 주 4일제 해요. 하는데, 독일에서 하는 말이 주 4일제를 시작했지만, 막상 주 4일제 실시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은 쉬는 사람은 계속 더 쉬게 되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에 많이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명절이 돼도 쉬는 사람은 쉬지만 쉬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못 쉬거든요. 그럼 또 이러죠. 쉬면 되잖아. 아니 쉬지 못하는 직업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 4일제 근무 도입하자고 갑자기 튀어나와서 째명이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뿐만이 아니라 노동시간도 줄이고. 정 변호사님, 째명이 왜 저러나요? 뭐 제명이가 뭐 원래 개념 없이 얘기들 잘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걸 물어보고 싶어요. 자, 노동시간 줄입시다. 주 4일 근무 도입합시다. 임금은요? 아니 임금도 그렇지만 주 4일이 되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만약에 학교가 주 4일자가 되면은 학교에 보낸 엄마들은 그 애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또 쩔쩔매게 되거든요. 그뿐이 아니라 주 4일자가 되게 되면은 임금이 다시 올라가요. 그 외에 나머지 날짜에. 그럼 집에서 만약에 어르신을 보호해야 되거나 그런 가족이면 이게 대책 없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주 4일제가 맞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 상대적 박탈감이 되게 많이 오게 하는 게 주 4일제예요. 물론, 월, 화, 수, 쉬고, 목, 금, 근무 좋죠. 그런데, 임금도 문제고요. 이거요, 진짜 힘든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되면요, 주 4일, 물론, 정 변호사님, 우리 옛날에 토요일날 주 5일제였죠. 아니, 주 6일제였죠. 아니, 옛날에는 토요일도 반나절 학교도 갔어요. 학교도 갔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자, 제명이가 떠드는 얘기까지 봤습니다. 18번 뉴스 소개해 주세요. 18번 뉴스입니다. 정 변호사님. 네. 우리가 지금요, 대통령이 기각이란 얘기가 나오는 탄핵이란 얘기가 나오면 다들 기겁하거든요. 탄핵이 인용돼도 걱정, 기각돼도 걱정, 좌우 진영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 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거 옛날에 일본, 그 할머니 얘기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들 하나는, 무산 장수하고 아들 하나는 염색 장수를 하는데 비가 와도 울고 눈 맑아도 울고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던 그 할머니 같은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홍준표네요. 홍준표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탄핵 어쩌라고요? 인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각돼야 되는 거예요. 뭘 어쩌자는 거예요. 걱정만 하고 앉아갖고 뭘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참 쓸데없는 얘기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진짜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안 하니만 못한 말이죠. 23번 뉴스인데요. 드디어 이재명이 본색을 드러냈어요.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불법 계엄 명령 거부권, 그죠? 그리고 불법 계엄 저지 공로자 포상 등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명령을 거부하면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 변호사님 이제부터요 시키면은 나 이재명한테 가서 상금 받을래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군대의 근간을 흔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계엄을 하자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해. 그러면 밑에 사령관이 뭡니까? 이게 불법 계엄인지 아닌지 검토해보고 그 말을 들을지 말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명을 하더라도 그거는 죄가 안 된다 이거야. 오히려 칭찬을 받는 일이야.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야, 그러면은 사령관이 지시를 해. 그럼 그 밑에 예하 장교가 들어보니까 이게 불법 계엄인지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항명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갖고 군의 기강이 유지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일을 시키면요. 잠깐만요. 이게 불법 명령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된다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거부를 하거나 저지를 하면은 표창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명령에 거부하면 오히려 영웅 만들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군대에서 이제 다 이게 짝다리 쫙 짚고 이러겠네요. 짝다리 짚고 다리 이렇게 흔들면서 대장님 근데요 이거 제가 고민 좀 해봐야겠습니다. 불법 명령인지 저희가 보면요 포상을 준대요. 이렇게 되겠네요. 이것이 계엄상의 헌법에서 정한 계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잘 모르겠으니까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에
불법 계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말씀하신 걸 따를지 말지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거기다가 자 29분 보시면요. 이재명이 했던 말이 거짓으로 판명이 났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저 기사가 너무 웃겨요. 기사가 오마이뉴스예요. 아니 오마이뉴스가 이재명을 버렸나요? 정 변호사님 왜 저러나요? 후보자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은 한국이 유일하다 이런 식으로 떠들면서 요번에 저거를 근거로 해서 위헌법률심사 제청 신청을 했잖아요. 근데 따져보니까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나라 많고 미국의 경우에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재명이 저렇게 어떻게 금세 들통날 거짓말을 저런 식으로 하는지. 저는 근데 이재명을 저거 거짓말이라고 왜 오마이뉴스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마이뉴스가 왜 저랬을까요? 그쵸? 재명이 버린 거예요. 그렇죠. 느낌에 왠지 재명이를 버려가는 것 같죠? 여러분 재명이가요 버림을 당한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임종석이 얘기했습니다. 재물이라고 했나요? 예, 그렇죠. 임종석이 자신을 재물에 바쳐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임종석이 그랬어요. 이재명을 재물로 바쳐야 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 쓰는 용어가 좀 세요. 저쪽. 근데 임종석이 이재명을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하니까 갑자기 오마이뉴스가요. 제명이 입 벌구라고. 아니 맞잖아요. 제명이 거짓말했다고 왜 그걸 갖다가 오마이뉴스가 하죠? 정 변호사님 이거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28분 뉴스 보면요. 국민의힘이 요즘 일을 해요. 일을. 방송사 겨냥해서 극우 지지자 표현 쓰지 마라. 아니 국민의힘도 왜 저게 갑자기 일을 하죠? 극우 지지자 저런 표현들은 정말 뭡니까? 악의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복귀해서 맨 먼저 했던 얘기도 그거죠. 아니 내란인지 여부가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도 내란임을 전제로 해서 온갖 이야기들을 하는 이런 언론 보도 이거 자제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의 마음이 안 들면 다 극우 지지자래요. 그러니까는 우리 전한길 강사가 얘기했잖아요. 나도 극우다. 근데 극우가 51%냐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27번 뉴스. 제가요. 누군가를 이렇게 저도 막 지지하고 그런 적이 없는데 이 전한길 쌤의 영상을 자꾸 찾아보게 됩니다. 전한길 쌤이요. 후레 자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속이 그냥 시원하고요. 전한길 쌤 옛날 동영상을 보니까 동영상에서도 시원했더라고요. 정 변호사님 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렇죠. 대통령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그죠? 대선 이야기하고 이러는 것은 살아계신 부모님의 제사상을 차리는 거랑 똑같다. 후레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 한마디로 그냥 느낌이 하고 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대통령을 만약에 탄핵시킨다면 헌재에서 지금 4명이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진숙 탄핵에 찬성했던 4명 플러스 한 사람이 지금 더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마가 들어가면 6명이 되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헌재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면 그들이 일사오적이 되다. 일사육적이죠. 일사육적. 네네. 네, 방금 제가 댓글 너무 재밌어서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재물을 쓰려면 신선해야 되는데 제명이는 신선하지가 않아서 재물을 못 쓴다고 합니다. 방금 글을 읽다가 제가 네, 동자숙님이 너무 재밌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정준계 변호사님과 오늘도 방송을 열심히 1시간을 달렸습니다. 정 변호사님, 오늘 하루 또 마무리 발언 해주세요. 예, 아까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구속 취소, 그렇죠? 탄원서 내는 거 우리가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 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준 결과 2월 6일, 2월 7일 이틀 동안만 하더라도 1100개가 넘는 탄원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20일까지 한 열흘 남았으니까 더더욱 우리가 배가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려갖고 하루에 한 수만 장씩 해서 최소한 한 10만 장, 20만 장 이렇게 접수가 되면 저는 반드시 구속 취소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정말 이게 점 하나가 모여서 선을 이룬다는 말을 전 되게 좋아해요. 점 하나, 나는 점 하나예요. 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있으면 선이 되고 무슨 말이냐면 나 하나의 노력이 모여서 기적을 만든다. 우리는 모두 기적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